첫 단추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첫 단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모르고 첫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뻔히 알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죠. 만일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었던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있었으면 아마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네. 물어는 봤을 것 같아요. 그죠? 대학 동기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신 뒤에 임명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죠.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계엄을 발동을 했고 계엄을 발동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아예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세운 거죠. 계엄이 정당하니까 탄핵도 잘못된 것이다. 사기 탄핵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 자체도 불법이다. 그런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추를 새로 끼우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거.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영 직무대행께서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수본이 공조본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수본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지원은 하겠습니다. 대행께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의지가 없어요? 제가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원- 국수본에서 하는 지원한다고 구체적 그랬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밀접 무적 자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그 경찰 경호 대상자로 가포, 을호, 병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포는 이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가족 등이고, 을호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통령 선거 후보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병호는 을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네.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로 분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 구체적인 자료로 내역은- 좀 주시고요. 네네. PPT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PPT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야 오늘 이재명이 모가지 날아간다. 밤 11시에 기대해라. 뭐 내용 잘 아시죠, 대행님께서도. 그리고 최근에 극우 유튜버로 추정이 되는 이도끼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차량으로 치겠다. 이재명 대표를 차량으로 치겠다. 이런 테러를 예고하는 제보가 있었고 저기 카톡에 보십니다마는 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든 사살시키러 가겠습니다. 이런 그 살해 협박, 테러 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특히 이미선 헌재판사, 헌법재판관 내외 평생 밤길 조심들 하시라 이런 협박성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찰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를 분류를 하고 경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답변하시기 전에요. 그 지난 과거 사례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헌법재판관 8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PPT 없습니까? 2017년도에는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서 각각 4명 그리고 3명씩 경호를
이 근접 경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 후보자 신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살해 협박,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 그 PPT 보셨던 녹취록 재생한 것은 1월 2일 날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정치 테러를 당한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이런 협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이것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 헌법재판관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뭐 순번을 매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체적인 경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택 안전관리하고 전담경호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각 당의 당대표 관련해서는 선거 기간 제외해서 당대표에 대한 경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당 측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택의 뭐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뭐 민주당뿐이 아니라 국힘당에도 똑같이 근접 경호와 관련해서 신변보호 요청이 네, 오면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에서는 그런 검토하고 요청을 있고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에는 신변보호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경호 요청을 했죠. 아니 신변보호가 경호 요청인데요. 그러니까 예, 요청을 그건 아직 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택 그 뭐 안전관리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에 신변보호는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없다고 그러니까 경호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청은 있는 협의안 중에 그렇죠. 이거 세부 사항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변경호는 자택경비나 행사장은 저희들이 뭐 안전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체계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초유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그냥 개별적인 협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혹은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계적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